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입니다. 2025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HD현대미포입니다. HD현대미포는 HD현대 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로서 대형 선박이 아니라 중형 선박에 특화된 기업이고 함정 군함은 하지 않으니 중소형 상선을 건조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선,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LNG 벙커링의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5.4조 원이네요. 지난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먼저 22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상승했던 모습이 있는데요. 이때는 여러 수주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PC선을 7척 수주했다는 PR, 유조선을 3척 수주했다는 PR, 또 컨테이너선을 3척 수주했다는 PR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상승은 당시 공시됐던 잠정실적 덕분이었던 것 같네요. 보시면 이익단에서 개선되면서 흑자 전환했다는 내용이 있죠. 이전까지 HD현대미포는 큰 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었고 22년 1분기까지도 손실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2분기 잠정실적에서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으니 이러한 주가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랐던 HD현대미포의 주가는 이후 23년 3월 13일까지 주구장창 내려오게 되죠. 미포의 실적은 22년 3분기의 영업이익까지도 흑자 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다시 4분기에서는 적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때문에 주가 상승 이후에 조정이 6개월 정도 나왔겠는데 이는 과거의 저가로 수주한 물량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고 미포의 부진한 실적은 23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죠. 그리고 실적 외에도 이때는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었습니다. 22년 11월에 HD현대미포는 MSCI 스탠다드 지수에 편입됐었거든요. 당시 편입을 위한 시총 기준이 5조 원이 하였나 보네요. 때문에 이때의 주가 상승은 편입 기준을 충족시키게 되었고 편입 이후에는 저조한 실적 및 액티브 자금의 엑시트로 이러한 주가 조정이 나왔던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MSCI 지수 편입을 11월 10일에 발표를 하고 11월 30일 장마감 동시효과 때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으니 이렇게 거래량이 실렸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약 1년의 기간 조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23년 사업년도에서도 HD현대미포의 과거 저가 수주 물량은 이익 개선에 발목을 잡았거든요. 하지만 당시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었고 저가로 수주했던 컨테이너선 물량 비중이 많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이 큰 PC선으로 비중을 옮기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거래량이 꽤 실렸던 모습이 있는데 이때는 반대로 MSCI 스탠다드 지수에서의 편출 이슈가 있었어요. 1년간 이익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자 MSCI 지수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서 24년 2월 MSCI 스탠다드 지수에서 편출이 발표됐죠. 때문에 발표 다음 날에는 마이너스 6.97%의 주가 하락이 나왔고 이렇게 2월 28일 동시효과 때에는 패시브 자금이 나가면서 거래량이 실렸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HD현대미포의 주가는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며 4월 16일에는 최저가인 58,800원을 찍기도 했는데요. 이때부터는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업을 겨냥하여 불공정 무역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가 미국 선주의 중국 선박 수입을 제재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으로 특히 중국 상선과 경쟁이 치열한 HD현대미포에 가장 큰 상승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미포의 부진하던 실적도 비중이 커진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 및 발주로 실적에 잡히면서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익에서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1Q, 2Q, 3Q까지 3분기 연속으로 모두 이익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변화를 보이게 되면서 미포의 주가 상승은 22년 때보다 더 탄탄한 모습을 보였죠. 물론 지난 24년 하반기에는 금투세의 불확실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8월 초와 9월 초에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트럼프의 당선 후 트럼프의 한국조선업 협력 요청이 알려지면서 HD현대미포를 포함한 한국 조선기업들과 기자재 기업들이 시세를 받았고 이후에는 실제로 미국의 조선업 강화법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기조와도 이어지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상선과 군함을 강화하기 위해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업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죠. 게다가 이제는 인도의 협력 소식도 나오게 됩니다. 중국을 대체하여 글로벌 제조공장으로 고성장 중인 인도가 자국 제조업의 무역 수출입 확대를 위해 상선을 추가로 천척 늘린다는 계획으로 한국과 일본의 조선사의 인도 현지 조선소 투자를 요청하면서 그야말로 K조선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되죠. 따라서 HD현대미포의 주가는 견조한 상승이 이어지게 됐고 다시 MSCI 스탠다드 지수의 편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난 동안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으니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봐볼까요? 3분기 보고서 클릭. 현대미포조선은 1975년에 설립됐고 코스피 시장에는 1983년에 상장했습니다. 사명은 지난해 24년 3월 정기주총에서 조선을 빼면서 지금의
HD현대미포로 변경되었죠. 본사는 울산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국내 사업장으로 울산에 3곳이 있고 경주에도 1곳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해외 사업장으로는 본사보다 면적이 큰 베트남 법인이 있죠. 최근 우리 조선 기업들은 캐파 확장 및 조선 전문 인력을 위해서 이렇게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사업장을 키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상부 구조물의 싱가포르 다이나맥을 인수한 것도 비슷한 부분이고요. 때문에 HD현대미포의 종속회사에는 HD현대 베트남 조선이 주요 종속회사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탑법인 출자 현황을 보면 한국경제신문, 매일방송의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 금융자산이 있지만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어 보이네요. 총 주식을 보면 보통주로만 3,994만 2,149주가 있고 이 중 자기 주식은 5만 7,851주가 있네요. 깔끔하군요.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최대주주이자 HD현대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42.4%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넉넉한 모습이고 또 5% 이상 주주로는 국민연금과 피델리티가 있는데 가장 최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12.24%로 더욱 늘렸고 피델리티는 이제 5% 미만 주주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통주식은 40% 수준으로 약 1,600만 주가 되겠으니 유통주식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회사채도 없고 미상환 매자닌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한데요. 바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먼저 현금성 자산이 증가한 모습이 보이는데 HD현대미포는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현금을 대부분 부채를 줄이는 데에 활용했고 또 캐파를 확장하는 시설 투자에 지출했습니다. 이익 전환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좋은 모습이군요. 그 외로는 매출 채권과 계약 자산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 계약 자산은 계약 이후 발생되는 초과금 성격이기 때문에 과거의 저가로 수주한 물량들의 감소가 이어지게 되면서 운전자본 규모의 부담이 줄고 영업활동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네요. 반면 원재료는 꽤 증가한 모습이 있는데 이는 증가하고 있는 수주잔고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변화로 봐야겠어요. 보시면 수주잔고가 연매출의 3배 정도이므로 확보해둔 일감을 꾸준히 건조하면서 추가 수주를 해가는 사이클이 되겠네요. 그리고 기계장치 등을 꾸준히 늘리면서 캐파를 키우고 있고 현재 거의 풀가동 상황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연간 15척의 건조 캐파를 가진 HD현대미포는 중형선박을 하기 때문에 주문부터 인도까지의 기간이 18에서 23개월로 리드타임이 짧음, 대형 선박 기업들의 25에서 30개월보다 짧은 게 장점이죠. 게다가 이제 비중을 높인 고부가가치 선박인 석유화학 제품선을 750억 내외 추정, 반복 건조하기까지 하므로 매출로 집계되는 기간이 비교적 빠른 구조인데 연간 1에서 2척의 추가 건조 능력을 키워 2030년까지는 23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보시면 26년까지는 3,500억 정도가 지출될 예정이고 추가로 30년까지도 비슷한 금액이 지출될 수 있어 보이는데 이는 현재 현금성 자산 4,500억을 가지고 있고 향후 영업활동 흐름의 확대가 전망되는 HD현대미포에게는 무리 없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채 쪽도 보면 부채가 꽤 감소한 모습입니다. 충당 부채까지도 줄어들고 있으니 비용 부분이 꽤 좋아졌네요. 오랜 적자를 이어왔음에도 재무는 생각보다 더 양호하네요. 선수금이 증가한 모습도 좋고요. 현금 4,500억에 차입금 1,700억 정도를 가졌는데 안 좋던 운전자본 규모 등 사업 구조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한 이익을 키우는 구간에서 쌓아둔 수주잔고를 계속 대응해 가겠네요. 앞으로의 전망도 좋다면 우상향이 가능해 보이는군요. 자본 쪽도 보면 자본금 대비 자본 총계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업 규모에 비해 그리고 큰 적자를 이어왔던 기간에 비해 생각보다 깔끔한 구조를 가진 기업이군요. 이제 실적도 봐보면 매출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더욱 확대되고 있어요. 저부가가치 선박을 털어내면서 운전자본 규모도 효율화했는데 신조선가지수 상승 덕에 수주한 고가 선박 물량이 건조되면서 이익 구조가 꽤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특히 가장 최근인 3분기 실적이 꽤 좋았는데 영업이익률이 3.2%가 나왔군요. 생각보다 기업 구조가 간결하고 운전자본 규모가 개선됐으며 고가 수주 물량의 건조가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앞으로도 외형 성장과 함께 이렇게 이익이 확대되는 구간이 되겠어요. 재무가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고환율의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의 손익에서 금융수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영업의 비용은 상각 처리 등으로 생긴 일회성 비용 처리 같네요. 전에는 안 좋았던 사업 구조로 적자 기업이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꽤나 안정된 모습으로 보이네요.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미포는 지난 4년간 계속해서 외형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저가로 수주했던 물량을 건조해왔기에 꾸준한 외형 성장이 나온 것이고 때문에 손실 규모가 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가 수주 물량을 대부분 털어냈고 운전자본 감축, 비중을 키운 고부가가치, 선종의 반복 건조 등으로 효율성은 높이고 비용 부분은 개선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용이 좋은 외형 성장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며 또 이익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초입 구간 같네요. HD현대미포는 금쪽이에서 금덩이로 변모하는 시기로 보이는데 그러면 HD현대미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HD현대미포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모두 산업용 선박인 것을 볼 수 있죠. 중소형 상선을 집중해서 건조하는 HD현대미포는 특히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PC선과 LPG선의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중형 PC선의 경우
미포의 세계 점유율은 33%이고 중형 LPG선의 경우 미포의 세계 점유율은 45%이거든요. 그런데 저가 수주 물량이 도크를 채우고 있다던 22년에는 아니었죠. 보시면 특히 컨테이너선 물량이 가장 많았어요. 컨테이너선은 중국의 저가 공세가 가장 심한 선종이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하던 미포가 저가 수주했던 물량이 많이 쌓였었죠. 때문에 저가 컨테이너선을 털면서 부진한 실적을 내던 시기에 미포는 점점 마진이 더 좋은 중형 석화 제품 운반선과 LPG선으로 무게를 옮겨왔습니다. 마침 중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거든요. 러우 전쟁으로 인해 기존 항로를 돌아가게 되어 운임비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면서 선박을 모두 채워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해운사 입장에서는 대형보다는 중형 선박을 선호하기 시작한 거죠. 덕분에 수요가 높아지면서 중형 선박의 선가는 22년부터 급격히 상승하게 됐어요. 특히 중형 선박의 가격은 가장 최근까지도 계속 올라서 최근 중형 PC선이 신고가인 약 740억까지 상승했는데 24년 말 HD현대미포의 수주잔고를 보면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오른 PC선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컨테이너선의 비중은 많이 줄은 것도 눈에 띄죠. 마찬가지로 선가가 많이 오른 LPG선도 보이는데 LPG선도 앞으로 LNG선과 함께 발주가 증가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여기 LNG선이라고 나온 것은 LNG 벙커링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LNG 벙커링선은 해상에서 연료를 주입하는 역할을 하는 선종이에요. LNG 중연료 선박 등 LNG 추진선에 연료를 주입하는 선종이니 LNG 추진선의 확대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재료를 보면 대부분 철강 제품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 국내 철강업계에서 중국 철강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했죠. 이는 중국 내에서 소화하지 못한 저가 철강이 밀려 들어오면서 국내 철강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 저가 덤핑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우회 수출까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잔고 비중이 큰 선종의 선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런 비용적인 측면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미국과 인도의 상선 건조가 붙게 되는 것이므로 3년치 일감을 쌓아둔 상황에서 고마진 선종의 건조를 이어가면서 추가로 미국, 인도 선주들의 상선까지 수주해갈 수 있는 사이클이 되겠군요.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 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HD현대미포는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가졌고 유동성도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 운전 자본이 개선되어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데 수주잔고에서 비중이 큰 주력 선종의 가격까지 함께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익이 확대되는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겠어요. 이러한 과정에서는 건조 능력을 연간 1에서 2척씩 키우게 되면서 수요를 대응하게 될 텐데 이로 인한 유동성 문제도 문제 없어 보이네요. 지난 동안 저가 물량으로 인한 이익 구조가 좋지 않았음에도 현재 유동성과 운전 규모가 생각보다 더 좋고 이제는 고가 중심의 선종으로 가득 차 있는 점이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를 대응해가는 과정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인도의 상선 건조까지 붙게 되니 HD현대미포는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의 주가는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너무 높고 위험해 보이죠. 때문에 주가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HD현대미포는 MSCI 편입 이슈 전후로 주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물론 앞으로의 실적 성장과 산업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머지않아 MSCI 편입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기업이 먼저 MSCI 스탠다드 지수에 편입되는 등 HD현대미포의 편입 전에 이런저런 이슈로 주가 조정이 발생된다면 그때 하방제한 기회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자지속으로 밑쪽이었던 HD현대미포가 이제는 돈을 많이 벌어오겠는데요. HD현대미포는 성장 전망이나 구조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MSCI 이슈 등으로 조정이 올 경우 활용할 수도 있겠어요. 일단 알아두고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